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영문학과를 졸업 후 영어회화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영어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면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어요. 큰 키에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누가 봐도 훈남이라 불릴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고, 그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죠. 매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첫사랑에 빠진 여고생처럼 이 옷 저 옷 입었다 벗었다 하며 설레는 출근길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학원 강사가 수강생한테 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고, 강사로서 본분을 다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의 수강 기간도 끝나게 되어서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쯤 뒤 그 사람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수연쌤, 저 승진했어요. 승진하면 제가 밥 사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시간 괜찮아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을 쳤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뒤부터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주말에도 역시 멋진 수트를 입고 나왔고 선생님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절 데려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줬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난 건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 사람과 만날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면서 저도 관심 없었으면 이렇게 비싼 식당에 데리고 왔겠냐면서 제 고백에 호응해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간 정말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라도 달려와준 남친은 제 28번째 생일날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결혼 승낙을 위해 지방에 있는 저희 집부터 방문했는데요. 만두가게를 하시던 부모님은 훤칠한 남편을 보고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며 좋아하셨고 따로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승낙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만두도 포장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싸주신 만두를 들고 남편 집을 방문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던 집이다 보니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조금 까다롭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남편이 양해를 구했어요.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들답게 소위 있으신 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냈다고 만두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 만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자마자 신상 파악부터 하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연봉은 얼마 받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등등 물으셨는데 사실 당황하긴 했지만 며느리 될 사람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대답했어요. 뭔가 어머님은 탁탁지 않으신 눈치였지만 아버님께서는 환영해 주시면서 시댁에서도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횡포로 초반부터 삐걱댔어요.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가족에게는 안 가져도 될 이상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집안 사모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두가게를 하는 저희 친정을 무시했죠. 결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고 저보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라며 집으로 부르셨어요. 강의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 친구들 모셔놓고 대접하는 자리여서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학원에 정말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번 기회에 점수 좀 따보자는 심정으로 친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님과 친구들의 대화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며느리 싹싹하고 요리도 잘하네. 며느리 잘 본 것 같아. 학교도 와이드 나왔다면서 손주 머리도 좋겠네. 지 머리가 똑똑하면 뭐하냐. 집안이 만두가게 하는 집안인데. 난 정말 몰랐다. 만두가게 하는 집하고 사돈 맺을 줄. 만두가게가 뭐 어때서 그래. 대구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다면서. 요즘엔 그런 맛집들도 돈 잘 벌어야. 그래봤자 만두집이지. 어디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니? 집안만 문제야? 외모는 또 어떻고.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무슨 꼬맹이같이. 야야 그만해. 네 며느리 듣겠다. 저를 옆에 두고 제 외모를 평가하다니요. 그건 사업하는 양반들의 예인가요?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겠는데 만두 만든다고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조롱하는 대화를 듣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엉엉 울었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렸고 남편이 오자마자 울면서 하소연했는데 남편은 뭐 그런 걸로 우냐며 어머니가 친구들끼리 며느리 흉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꼬치꼬치 다 따지는 너도 참 이상하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 얘기는 안 할게요.
결국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시어머님은 환갑 선물로 아버님 공장 직원들도 나눠주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준다며 친정에서 만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버님 환갑인 만큼 그 정도는 제가 돈을 내더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께 만두 200인분을 주문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돈 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고 시댁에 보내는 만두인 만큼 가게도 닫아놓고 더 열심히 만드셨죠. 아버님 환갑잔치 날 저는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특강으로 잔치 준비에 처음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거기서 엄마와 제 동생이 전을 긋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 엄마가 거기 왜 있어? 저를 본 엄마와 동생은 정말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아, 사돈이 일손이 모자라대서 좀 도와달라더라. 별거 아니야. 금방 갈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엄마랑 동생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사돈 환갑잔치에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떠니? 요리 잘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그게 네가 지금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이니? 그 순간에도 끝까지 교양 있는 척하며 소리를 낮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결혼 후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이번만큼은 남편이 제 편이 돼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히려 씩씩대며 아버님 환갑잔치 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 질러대더라고요. 그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돌리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처한 이 현실이 보였어요. 뻔뻔하고 가식적이고 배려라고 모르는 이 집안, 정말 다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엄마와 동생을 끌고 환갑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 아버지께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시댁 간의 냉전이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빠가 연세가 같아요. 그즈음 친정아버지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환갑잔치가 별 대수냐고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셔서 조촐하게 생일상 차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시부모님이 친정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애기야라고 부르며 살갑게 구시는데 그래도 아빠 환갑이라고 먼 곳까지 직접 와주신 모습에 쌓여왔던 감정들이 약간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저희 엄마께 미안하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발 좋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댁에 대해 마음을 좀 더 열어야겠다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시라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고급 양주까지 꺼내시고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심스레 물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혹시 사돈이 봉투에 10,000원 넣었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사돈 환갑에 와서 10,000원 넣은 봉투를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정말 우리 엄마한테 들은 소리였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작년 아버님 환갑 때는 온갖 걸 요구하고 엄마를 불러서 일까지 시키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단 엄마한테는 엄마, 어머님이 실수로 잘못 넣었겠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학원에서 아프다고 조퇴를 하고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친정 아버지 환갑 때 10,000원 넣으셨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 넣으셨나 해서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공손하게 물어봤죠. 그래, 10,000원 넣은 거 맞다. 왜? 사돈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요. 너희 친정까지 가는 차비하며 시간하며 가준 것만도 고마워야지. 돈 적게 냈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 졌니 너희 집은? 어이가 없구나.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저였는데 그걸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님을 보니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아니면 친정에서 언제 와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할 거면 오지 않는 게 더 고맙죠. 작년 아버님 환갑 때 어머님 주변 사람들한테 돌린다며 만두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수량 맞추신다고 가게 닫고 하루 종일 만두 찌셨어요. 다 따지면 그것만도 2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엄마 요리 잘하신다고 불러서 일 시킨 건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고작 만두 좀 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10,000원이 너무해.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리기나 하니? 급도 안 맞는 집에 딸 시집 보냈으면 당연히 그 부모라도 봉사를 해야지. 뭐라고요? 이제 미치셨어요? 급 안 맞는 집이요?
봉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흥분했는지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너 같은 걸 애초에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건 내 며느리 할 자격도 없으니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진짜 똑같이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노인네 때려봤자 뭐하나 생각이 들어 참았습니다. 정말 저 말들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서울로 대학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몇 년간 월세 쓰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투자 개념으로 샀고 그 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에게 상속해주신 아파트였거든요. 어머님, 당신 아들이 말 안 했어요? 이 집 제 집인데요. 이 집에 당신 아들 집은 하나도 없으니 나가라면 당신 아들이 나가야죠. 그쪽 아들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여기 가구, 전자제품들도 우리 집에서 다 해준 거고 집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도 별말 안 하고 당신 아들 몸만 오게 했더니 지금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당신? 너 이제 막 나가자는 거지? 어디서 만두집 따위 하는 집안년 우리 집안에 들였더니 완전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드네. 만두집 따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잘나셔서 만두집 따위한테 돈이나 빌리고 다니세요? 알고 계세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1억 넘게 빌려가신 거. 그것도 모르죠?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사업 힘들어지면서 결혼기간 내내 시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셨고 저희 아버지는 사돈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빌려주다 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그깟 만두집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국에 가게만 7개예요. 그쪽이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의 다 쓰러져가는 공장보다 돈도 훨씬 더 벌어요. 저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 당장 집에서 짐 빼라고 전해주세요. 당신 아들도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당신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아, 그리고 아버님이 빌려가신 1억 당장 갚으세요. 2년간 쌓여온 울분을 모두 털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파트 현관 비번도 다 바꾸고 늘 시댁편만 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겨우 이런 걸로 이혼해서 되겠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도 못하는 놈한테 아무런 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아빠 환갑 때 오셔서 10,000원 낸 거 알아? 10,000원이라고. 아예 오지를 말던가. 시아버지 환갑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만두 해오라 뭐 해오라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랑 동생 너희 집에서 일까지 시켰잖아. 근데 내가 네 엄마한테 화 좀 낸 게 잘못이니?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냥 꺼져. 어차피 이 아파트도 내 거고 네 짐이랑 네 몸만 빼면 되니까 싸서 나가. 아니다. 당장 나가라. 넌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짐 다 싸서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도 서울 생활에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휴직을 내고 잠시 친정에 있기로 했는데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시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시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과하셨고 그걸 본 시어머님은 당신 미쳤냐고 뭐 이딴 년한테 무릎을 꿇냐며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께 소리를 치셨어요. 이 집안 말아먹으려니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남편 빚쟁이 만들 생각이야?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우리가 지금 당장 1억 2천이 어딨다고. 너도 당장 빌어. 어쩌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성이 저 모양이니 꿇어야죠. 참,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친정도 장사하느라 제가 시집에서 어떤 취급당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서돈이 와서 무릎까지 꿇으니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과 남편은 저에게 계속 빌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뚱하더라고요. 사람이 단번에 바뀌겠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저만 또 바보 되는 게 불보듯 뻔한데요. 3-4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빌다 돌아가셨어요. 친정에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채권 권한을 저에게 이임해 주셨죠. 저는 그 시부모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현재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 제가 친정에 와 있어도 관심조차 없더니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남편은 매일매일 전화오고 주말엔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를 이렇게 아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겠죠. 진즉 저를 보호했어야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돈 다 받아내고 그 사람들 바닥까지 가던 말던 상관없이 살렵니다. 누군가한테 응원도 받고 싶고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왠지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